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제네시스 G70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제네시스 라인업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라인업에 G70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G70은 준준형 스포츠 세단으로 기존 EQ900이나 G80보다 한층 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3.3 가솔린 터보 등 총 3가지 엔진으로 장착됐습니다. 또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되고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적용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리뷰할 차량은 3.3 가솔린 터보 모델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7초 만에 도달하는 고성능 차량입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차를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전면부는 솔직히 멋있어요. 맞아요. 그죠? 와이드하고 낮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포츠 세단의 그런 전형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갔다. 네. 그다음에 그런 포지셔닝이 더 돋보이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보닛 디자인 같거든요. 그렇죠. 이 보닛 디자인이 지금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좌측, 우측이 이렇게 네.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국산차에서 보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네.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고성능을 암시해주는 부분이다. 그쵸. 운전하면서도 이 부분이 보이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전면부에서 특이한 네. 부분은 어디 있어요?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이 방패형을 형상화한 그릴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크레스트 그릴인데 네. 이 방패형이고 누군가는 이쪽 부분이 뭐 투구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G80에서 벌써 쓰였던 이 방식이에요. 네. 근데 G70에 와서 좀 더 이렇게 하단부가 더 날카롭게 다듬어지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좀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 네. 그리고 브론즈 컬러가 이 톤 다운된 색깔을 적용하면서 좀 더 고급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네, 것 같아요. 우아함. 맞아요. 네. 그 부분하고 여기랑 또 색깔은 좀 톤은 다르지만 하단부와 이쪽 부분 또 브론즈 컬러를 적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우아한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다. 네. LED 램프가 적용되는 느낌은 약간의 그런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쵸. 아반떼 스포츠의 헤드램프랑 상당히 닮아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별로다. 제네시스 G70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많이. 제네시스 G70만의 그런 디자인 느낌을 가져가는 게 향후에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측면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후륜구동 차량의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네. 전륜구동 차량하고 후륜구동 차량은 포지션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치 활시가 약간 당겨진 것 같이 이쪽에서 여기 쭉 모아져 있는 느낌, 그리고 마치 나가려는 그런 역동적인 그쵸. 느낌을 잘 주고 있고, 이런 부분도 디자인이 C필러 디자인도 참 잘 돼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역동적인 느낌을 디테일을 하나 더 넣었는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선을 쭉 넣어서 이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역동적인 것 같아요. 이런 그쵸. 디자인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뭐 구김을 주지 않고 여기서부터 쫙 시작돼서 직진의 그런 직진성을 강조하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게 네. 이게 예. 디자인인지. 아, 이 에어브리더. 네. 이 에어브리더가 이게 공기 역학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와서 이제 공기를 흡입을 한 다음에 그쵸. 뒤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공기의 길을 정리해주면서 또 뭐 공기 역학적인 부분, 맞아요. 다운포스를 내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짜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 가짜고요. 이거는 이거를- 그냥 모양인데 이거를 가짜로 만들 거였으면 아예 만들지 말든가. 그니까요. 예, 이게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아주 멋진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 애매한. 그렇죠. 네, 이 부분도 그런 게 조금 있네요. 아쉽다. 이 휠 디자인을 보면 19인치거든요. 네. 이 준중형급 차량에는 어떻게 보면 오버스펙일 수도 있어요. 너무 네네. 큰 휠일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휠 디자인도 좀 차에 비해 좀 작아 보인다. 그리고 좀 오히려 18인치 휠이 더 이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네. 그리고 미쉐린 그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한 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주행 성능을 아주 강조시켜주고 네. 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좀 다 하는 느낌을 주는데 주행하면서 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 한번 볼까요? 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테일 램프 부분이 지금 맞아요. 앞에서도 계속 램프 부분이 램프가 문제네. 네. 네. 되고 있는데 네. 얘가 BMW 그 M2랑 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저도 이 차량을 보고 나서 BMW M2의 테일램프랑 비슷하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BMW M2의 그 테일램프를 닮았다기보다는 EQ900의 테일램프를 물려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노블 클래스의 EQ900 시승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 차량에서 보면은 에쿠스의 그런 느낌을 이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보여요. 이렇게 좀 더 이 하단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싹 내려오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EQ900의 그런 디자인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M2라고 닮았다고 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기 제네시스 브랜드의 큰형의 이미지를 닮아갔다. 브랜드의 통일성을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좋았던 부분이 이 디퓨저 라인이 되게 스포티하게 잘 돼 있고, 네. 앞에서 크레스트 그릴을 말씀드렸는데 이쪽 부분 그릴도 좀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네. 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 방패 모양처럼 나와 있는데 네.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다. 그 머플러 디자인도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대형 머플러를 맞아요. 적용했는데 스포티한 느낌을 더 부각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제 가방이 있네요. 트렁크 공간은 지금 보시면은 네. 준중형급 세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쵸. 네, 일단 낮고 그쵸. 근데 또 낮긴 한데 안쪽으로 깊이감은 그래도 좀 있어요. 맞아요. 깊이감이 낮은 편은 아니어서 어느 네. 정도 짐이 실리는 편이고, 또 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높이는 좀 낮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짐은 실릴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네. 전동으로 닫히는 버튼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맞아. 향후에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우리 2열 공간 한번 볼까요? 네. 2열 공간은 그동안 윤수정 기자를 태웠는데 네. 이 2열 공간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네. 오늘은 네. 아담한 키의 저보다는 네, 제가 평균 네. 키보다 조금 더 큰 제가 한번 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배님을 모셔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제가 1열 운전하는 그 지금 자세 그대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힘들게 타고 있는데 저는 운전할 때 조금 앞으로 많이 당겨서 앉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2열에 탔을 때 다리 공간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운전을 조금 이렇게 뒤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공간이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장거리나 좀 더 편안하게 앉으시면 살짝 부족하지 그렇죠. 않을까. 제가 뭐 멀리 간다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앉아 보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또 저는 그 등받이 각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네, 뭐. 또 이 중간에 이제 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우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사람이 앉기가 어려워요. 5인승 차량인데 5인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G70의 그 뒷자리가 논란거리예요. 예상보다 너무 좁게 나왔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팅어보다도 그 휠베이스가 짧아져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같은 플랫폼이지만. 근데 이 준중형급 후륜구동 차들은 뒷좌석이 넓은 차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원래부터 생긴 차고요. 네. 만약에 뒷좌석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이 후륜구동 컴팩트 세단이 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간과 이런 부분이 활용이 필요하신 분은 네. 잘 고려를 하고 사셔야 된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윤 기자가 보기에는 첫인상이 어때요? 우선은 제가 어저께도 이제 주행을 미리 해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뭐 다 가죽 소재도 그렇고 이렇게 이미지가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주행을 하면서 작동 같은 거를 조금씩 해보니까 그렇죠. 또 조금은 복잡한 것도 이 느껴지는 센터 거죠. 페시아 부분이. 네, 이 부분이. 그렇죠. 그 저도 첫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럽다. 네. 그리고 그 미디어에서 되게 호평이 세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네,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센터 패시아 부분이 네. 조금 복잡하고 약간은 조금 조잡한 느낌도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그래도 이런 소재나 이런 눌리는 감촉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럽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쵸. 그런 류의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G70만의 그런 인테리어 느낌을 그래도 전달해 주니까 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G80보다 글쎄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을 할 때 내장된 것보다는 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야가 아래보다는 네, 위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그쵸? 네. 저는 사실 아래쪽에 있는 걸 더 좋아했는데 이게 이렇게 돌출형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벤츠나 뭐 BMW에서 그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뭐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시야가 일단 되게 좋고.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현대랑 너무 비슷하다. 이 그대로 운영을 했다. 그럼 좀 뭔가 제네시스만 차별된 그쵸. 느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네. 물론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했겠지만 그래도 제네시스만의 그런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뭐 애플 카플레이랑 휴대폰, 스마트폰이 잘 연동이 돼서 네. 그런 부분은 요즘 최신차다운 트렌드가 그쵸. 있어요. 그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면 뭐 직경도 아담하고 네. 그리고 스포츠 세단다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네. 그 손에 잡혔을 때 느낌은 참 좋아요.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 좋고, 네. 뭐 현대자동차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버튼들로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편안하게 잘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탑재가 돼 있고 이쪽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살펴보면 가운데에 디지털이 있고 좌우로는 아날로그가 있는데 네. 이 조화로운 것 같아요. 예. 디지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날로그랑 네. 디지털이 둘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인성도 보기 좋고, 지금 HUD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모델은. 네, HUD의 그런 시인성은 사실 뭐 BMW가 제일 좋은 편인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뭐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열도 그렇고 1열도 그렇고 소재의 고급감이나 그런 그쵸.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높은 일단 편이고. 시트도 일단 퀼팅 시트가 적용됐잖아요. 그렇죠. 퀼팅 시트가 적용됐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럽다. 네. 그리고 뭐 독일 차들을 정조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내 품질만큼은 네.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퀼팅 시트의 느낌은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고 그쵸. 또 포근해 보이는데 네네. 실제 착자감은 어때요? 했을 때는 조금 단단하고 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조금 탄탄한 네네. 느낌. 네. 이게 포근하게 싹 안아주는 느낌보다는 좀 그쵸. 단단하다. 그리고 가죽의 소재가 눈으로 봤을 때보다는 질감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 면에서 실내는 일단은 참 잘 돼 네. 있는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얼마나 차가 좋은지 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G70을 드디어 타고 나왔어요, 그죠? 네. 어때요? 일단 소감이? 일단은 되게 차가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죠. 네.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게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그쵸. 네. 100km까지 발진하는 4.7초. 과거 슈퍼카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 명확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해서 제로백이 5초 미만이냐 아니냐 이걸로 네, 맞아요. 많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슈퍼카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세단이 4.7초라는 거는 상당히 빠른 수치입니다. 네, 상당히 빠른 수치고
가속 능력만큼은 상당히 뛰어나다. 가격이 5천 중반대잖아요. 네. 그죠? 이 3.3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3.3 터보 엔진이 적용된 이 차종은 가격표가 5,500, 600 이 정도 가격대인데 이 차가 빠른 걸로 성능을 만약에 가성비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은 네. 비싼 차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 경쟁 차종이라고 지목했던 BMW나 뭐 벤츠의 C클래스 뭐 3 시리즈보다 가격대가 결코 저렴하지 않거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G70이라는 차종을 내놨는데 처음으로 내놓은 이 컴팩트 후륜 구동 차량이란 말이에요. 네. 가격대가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하면 가속 성능에 비해서는 차량 가격이 싸지만 그렇다고 제네시스 G70이 지목했던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에 비해서 결코 가격이 싼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갭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3.3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370마력에 52토크. 52토크, 상당히 고성능이죠. 네. 3.3 터보 그 G80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엔진과 똑같은 엔진인데요. 차체가 작고 또 여러 가지로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근데 가속 성능만큼은 국산차 중에서 이런 차가 없었고요. 정말 빠르고요. 네. 그리고 진짜 무서울 정도로 잘 나가요. 맞아요. 예. 그만큼 빠르면 네. 하체나 뭐 브레이크 성능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모두 다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차는 정말 빨라요. 근데 그 하체 셋업이나 브레이크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네. 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스티어링 피드백은 RMDPS 방식, 렉 타입의 그 좀 더 고가의 방식을 사용해서 네. 스티어링 피드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스티어링의 유격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조작감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런데 고속 영역에서 좌우로 스티어링을 움직였을 때 이제 전달되는 느낌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차선을 변경할 때 네.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잘 따라와줘요, 차가. 근데 제일 실망했던 부분은 고속 영역에서의 회피 기동 능력 필요하거든요. 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급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렇죠. 급제동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3.3 터보 모델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가속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잘 나간다고 했는데 네네. 터보렉 같은 거는 어떤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자동차 브랜드들이 네. 다운사이징을 외치면서 그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연흡기 엔진을 이제 점점 터보화 시키는 네. 경향이 있는데 이 3.3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도 자연흡기 엔진으로서 뭐 사실 그 3300cc라는 엔진의 크기가 작지 않은 사이즈죠. 네. 근데 거기다 터보 시스템을 장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터보 렉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잠깐만 가속해 볼게요. 네. 지금 컴포트 모드였거든요. 네. 네, 컴포트 모드였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을 해볼게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그 리스폰스, 반응성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약간은 있어요. 약간 미세한 약간의 네. 터보 렉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지 않아요. 터보 렉 때문에 이 차는 터보 렉이 너무 심해 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토크
토크라든지 마력이 꽤 높기 때문에 상당히 가속 성능만큼은 정말 뛰어나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속 반응 같은 것도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윤수정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데 아주 좋아요. 네. 변속 반응은 스포츠 모드로 계속 지금 주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매뉴얼 모드로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네. 운전해볼게요. 지금 3단까지 다운시프팅을 했고요. 네. 4,500rpm, 5,000rpm을 가고 있는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레드존에 닿는 순간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네. 레드존에 닿는 순간 바로 변속을 해버려요. 바로 업시프팅을 해서 변속을 해버리는데 네. 그 변속기를 보호하는 거죠. 8단 자동 변속기를 보호하는 건데 아쉽죠, 이 부분은. 네. 뭐 F타입 시승기를 보신 독자분들께서는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전개가 됐을 때는요, 네. 그죠? 그때는 계속해서 레드존에 RPM이 고정돼 있으면서 힘을 응축했다가 네.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F타입보다는 훨씬 저렴한 차지만 맞아요. 같은 동급의 3 시리즈라든지 뭐 C클래스라든지 비교했을 때 변속기의 반응은 그 차들은 버텨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RPM을 고정시켜줘요. 레드존에서 버텨줘요. 네. 자, 2단까지는 내려가는 건 좋아요. 레드존에 닿는 순간 바로 올라가요. 그러네. 예, 맞죠? 네. 바로 올라가네. 예, 레드존에 6,500rpm에서 레드존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올라가요. 변속 버텨주는 건 전혀 없어요. 힘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변속기의 완성도가 네.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숙성 부분은 어때요? 이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굉장히 조용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주행을 할 때도 어떤 뭐 풍절음 같은 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엔진을 밟을 때 소리가 살짝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정숙성은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좋고 그 정차했을 때 진짜 조용해요. 네. 네, 정차했을 때 진짜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풍절음도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고속에서도 네. 풍절음이 별로 안 들려요. 네. 어떤 차종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가면은 풍절음이 되게 심해지는 차가 있어요. 네. 근데 고속에서도 풍절음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 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잡아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사운드 제너레이터, 이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네. 소리가 증폭돼서 만들어진 소리인데 어색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 이건 아닌데 듣기 나쁘지 않아요. 연비 부분도 살펴볼게요. 네. 연비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저는 평상시에 아주 모범 운전자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달렸을 때는 네. 연비가 한 뭐 10까지도 나왔어요. 오. 네, 많이 나왔죠. 굉장히 높겠네요. 네. 근데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좀 외곽 도로를 좀 막히지 않을 때 네. 이렇게 갔을 때는 한 10 정도 나왔는데 G80 스포츠가 연비가 진짜 안 좋거든요. G80 스포츠가 연비가 되게 안 좋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량화돼 있고 차가 좀 더 작고 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는 연비가 상당히 괜찮다. 그래도 리터당 한 6, 7, 7, 8 이 정도 나온다.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을 했을 때는 10km까지도 가능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능 차들일수록 가속 페달이나 뭐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운 편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 좀 가벼워요. 좀 가벼운 편인데 장단점이 있겠죠. 뭐 윤수정 기자가 운전했을 때처럼 여성분들이 운전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네. 좀 더 편안하게 운전이 됐을 거지만 네. 스포츠 세단답지는 않다. 다른 경쟁차들에 대비해서도 네. 가속 페달의 감각은 좀 가벼운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인딩 코스에 왔어요. 네. 와인딩 코스에 왔고 차체가 지금 뭐 둘이 많이 타봤지만 어떤지 좀 한번 볼게요. 네. 가속 성능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뛰어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만족스러운 거는 사륜이지만 네. 상시 사륜 구동의 느낌이 많이 안 난다. 그리고 후륜 구동의 느낌을 많이 전달해 준다. 그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빠르죠? 오르막길에서도 정말 잘 나가죠. 그렇죠. 예. 진짜 가속력만큼은 아무런 곳이 없습니다. 브레이킹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요. 네. 맞죠? 여기서 좀 한계 영역에 도달했을 때 그쵸. 그 자세 제어 장치의 그런 개입이 네.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네. 가속력은 아주 훌륭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달리죠? 네, 저는 네. 잘 달리는데요. 좀 한적한 곳으로 왔어요. 네. 그 슬라럼 같이 약간 운전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오. 움직였을 때 네. 지금 저속이거든요. 그렇게 큰 속도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움직임 되게 좋았죠. 네. 바로바로 잡아주면서 잘 그러네요. 잡아줬죠. 네. 근데 더 고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한계가 좀 심해요. 보세요. 저속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더 속도가 괜찮죠? 네. 속도가 올라갈수록 아유. 좀 차체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많이 불안정해진다. 네, 그다음에 네. 밀리는 소리도 조금 나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잘 잡아줄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요? 타이어가 많은 일을 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럼 테스트에서 봤을 때. 네. 네. 브레이크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네, 실제로 해보고 그쵸. 느낌을 한번 볼게요. 또 독자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동 능력은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제동 능력 나쁘지 않은데 좌우로 틀림 현상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느꼈어요? 몸으로 느꼈어요? 그쵸. 네. 그다음에 살짝 이제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틀림이 있어요. 느꼈죠? 네. 네. 확실히. 좌우 틀어주면서 이렇게 네. 카메라로 찍혔을 거예요. 그쵸. 영상으로 확인해서 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 틀어지지? 네 응. 이렇게. 그치? 문제가 있어. 자, 쭉 직진하다가 100km까지 한번 발진해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킹. 잘했어요. 굉장히
옆으로 가네요. 그죠? 가죠? 네. 윤수정 기자가 네. 브레이킹 잘했어요. 그 브레이킹 잘했고 왼쪽으로 많이 틀어졌어요. 그죠? 지금 라인에서 벗어났잖아요. 네. 그죠? 보이죠? 너무 많이 벗어났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 여성이 운전하기는 어때요? 한 번만 더 돌아보세요. 운전하면서. 여성이 운전하기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주행도 그렇고 뭐 스티어링 감각도 그렇고요. 음. 스티어링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시야는 어때요? 시야는 일단 잘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고 전 항상 운전할 때 네. 이 부분이 네. A필러? 네, A필러가 네. 가려지는 것들이 좀 가려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 차량은 A필러 때문에 뭐 시야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윤수정 기자가 운전기사에 앉아서 총평을 하는데 일단은 스포츠 세단을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BMW 3 시리즈를 정조준한다. 그리고 뭐 벤츠 C클래스를 또 경쟁 차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차종들의 스포티한 주행 성능 그리고 말 그대로 스포츠 세단의 느낌보다는 네. 컴포트한 쪽에 가까웠어요. 윤수정 기자가 운전을 했을 때도 네. 여성이 운전했을 때도 전혀 그쵸. 부족하지 않고 네. 네.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고속 주행도 뭐 여기서는 일단 고속도로에서 느끼는 그런 주행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100km까지 달렸을 때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속도에서도 네. 고속 영역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에서 컴포트 모드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주행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아주 고급 세단이다 이런 느낌을 줘요. 네. G80보다도 더 완성도가 높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제네시스 현대자동 제네시스 측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스포츠 세단이다. 차 잘 나간다. 빠르다. 아 인정. 차 잘 나가고 빨라요. 네. 좋아요. 예 인정하는데 그렇게 빨리 빨리 가속이 되면 그에 걸맞는 브레이킹이라든지 그쵸. 하체 반응이라든지 회피 기동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받쳐줘야 되는데 네. 차는 빠른데 나머지 것들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한다. 저희가 타 매체보다 더 이렇게 차도 많이 타보고 다양한 주행 환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네. 정말로 차가 빨리 달리는 것만큼 조율돼야 되는 부분은 많다. 그럼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오히려 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윤수정 기자는 어때요? 저는 이제 이 차의 어떤 컨셉으로 내세운 게 우아한 역동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아함과 역동성을 다 잡긴 했어요. 잡았는데 그 역동성 안에 스포티한 감각이 네.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시킨다면은 더 좋은. 같은 의견이네요, 저랑. 네, 그죠? 네. 고속 주행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런 안정감, 네. 더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핫한 G70을 타고 나왔는데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컴포트한 느낌으로서는 아주 최고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운전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네. 네. G70 시승기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저희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저희 홈페이지도 방문하셔서 네. 다양한 시승기 또 통계 뉴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